네,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 강보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입니다. 왜냐면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조금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잘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좀 시총 상위, 즉 대형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금융투자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초반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지표가 가장 우려스럽긴 한데 이거는 이제 주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장 주 초반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주력을 이루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약간 부진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3009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 넘어서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은 좋은 편이에요. 긍정적이고 또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다. 괜찮은 포인트고요. 일단 지지선대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게 갭 하락에 대한 부분들, 요걸 지켜줘야지만이 아일랜드 갭이 유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모양새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제 욕심 같아서 302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일 또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오늘 욕심 같아서는 3015포인트나 3020포인트 정도까지만 좀 올라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골든크로스 일단 나타났어요. 답답했기 때문에 아마도 21선이 먼저 끌려 내려오지 않았는가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이라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나쁜 부분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아침에 뚝 떨어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또 단타 물량이 빠진 시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아침에 반등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시까지 해서 회복세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아마 지지선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지금 지지라인은 3005포인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 국면으로의 어떤 부담감들은 크지 않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네, 지금은 음봉 마이너스 떨어지는 구간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골든크로스 만들어진 상태이고 저항권대도 진입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을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딱 그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일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에 대한 기조들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침 저점, 그 다음에 반등,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마도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주저앉으면서 부담감을 좀 줬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코스닥이 더 올라가려면 995포인트 이상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오후 시장 상황도 같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전체적으로 종목이라든지 시장 장세가 살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계속 위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바로 그냥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투자 애들이 되게 얌시럽다고 했잖아요. 얌시럽게 숨어서 지켜보다가 와 쟤네들 매수한다 따라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 연기금 매수, 여기다 금융투자까지 매도를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좋은 매수든 나쁜 매수든 얌시럽든 아니든 간에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죠. 지수 올라가네? 나도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분명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체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까지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잠깐 문제인데 요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권 거래소 쪽 거 한번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는 반등을 좀 세게 쳐주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먼저 잡았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적인 것은 별로입니다. 삼성전자 그냥 그렇죠. 네이버,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더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조금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 KB금융이 지금 14위권까지 올라갑니다. 은행주 계속 올라가죠. 금융 섹터는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KB금융, 기업은행, 뭐 신한지주 등등등 해가지고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신한지주도 올라가죠. 그래서 금융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얘들은 배당,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들 요즘은 조금 빠르게 올라가서 조금은 시원한 그런 느낌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잘 데리고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더니 시정이 조금 올라왔네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뭐 특징적인 부분이긴 한데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삼성물산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올라간 시점에서는 대응을 조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연말 가까우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뭐 별로 없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살짝 반등이긴 한데 워낙 이제 추세가 좀 조정으로 들어가는 국면이라서 부담스럽고요. 지금 첨보는 지금 2.5%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또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됐어요. 단기적 조정, 즉 추세가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에 나가야지만 지수세가 지켜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 그다음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런 모양새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뭐 HLB, 뭐 펄어비스 할 것 없이 다 오늘 약간씩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약간 더 주가가 내려가 있는 모습은 이 시총 상위권 종목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지금 유바이로직스나 동아기업 정도는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별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올라온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이후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이제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부담감도 좀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도 나타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재개와 관련된 그 종목들 보시면 이제 모두 투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용평 리조트 뭐 이런 그 종목들, 또 CJ E&M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재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기대감들이 좀 커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관심 종목군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늘 뭐 두산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는데 원전 관련한 종목군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 두산 뭐 이런 쪽으로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11시 10분자를 살펴보게 되시면 기관들은 당연히 두산 중공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순매수 있고요. 현대차, 크래프톤, 신한지주 등등등 골고루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매도는 시총 상위권 종목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SDI, LG화학, 이쪽 인터넷 쪽과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포인트고요. JYP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타나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엔터주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뭐 그죠?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엔터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외국인 쪽도 한번 보죠. 외국인들은 크래프톤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뭐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오늘 주가 반등은 SK 하이닉스. 기관 쪽도 매수가 좀 있었던가요?
네, SK 하이닉스는 따로 기관 쪽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매수인지 매도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하이닉스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정도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 은행주, 외국인들 은행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움직임 나와 있고요. 현재 미포조선도 오늘 상승세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주들 쪽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상승세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포스코는 조금 매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J, CGV 매도가 좀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고요.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겠죠. 네. 외국인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SK텔레콤 오늘 인적 분할 정지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정지가 한 달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 쪽이 뭐 전부 다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네이버, 사이언스,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매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시총 상위에 집중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도 역시 마찬가지 시총 상위에 집중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네,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을 일단 관망하자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만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특이사항은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좀 바라보시고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올라가면서 연기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대형주 쪽에 약간 부침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큰 변수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거나 진을 뺀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지켜보시고요. 오후장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상황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